이제 백두혈통 이 사람들을 조금 좀 겪어보신 그런 일이 있으시다고요? 김설송이라고 딸이 있잖아요. 네, 예. 네. 근데 그 빙상관이라고 평양에 I3 김상관, 예, 있거든요. 예, 예. 갑자기 이 선글라스 이따만한 거 큰 거를 끼고 어떤 아가씨가 네. 앞에서 쭉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해서 싹 돌아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벤츠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아, 무번호 벤츠. 무번호 벤츠 차량 번호판이 없어요. 없다. 네. 우리 친구가 헐레벌 느껴가지고 야 너 봤어? 그래서 누구 아니다. 김설성 그래서. 약간 의견이 조금 뭐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뭐 김주애가 빼도 박도 못하는 후계자? 후계자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김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남북의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김주애 양. 요즘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딸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난달이었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현장과 그리고 그 뒤의 기념 촬영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과 모습을 함께 나타내서 아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에서는 오늘은요. 김주애 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북한에서 후계자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남북에서로 우리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자, 김 작가님. 네. 지금 방금 이제 나간 화면이 네. ICBM 발사되고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로 치면 한 사성 장군쯤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그 어린 소녀에게 배꼽 인사 비슷하게 홀더 인사. 홀더 인사를 깍듯하게 했는데 네. 김 작가님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많이 놀랐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김일성 때도 그 김정일 때도 그렇고 특징은 그런 어린 자녀들을 이게 겉으로 안 내비쳤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김정은을 생각을 하면 그 앞에서 딸한테 인사를 하는 것도 뭔가 본인이 각인될 수도 있고 눈도장도 찍고 눈도장도 찍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이전 네. 김정일 위원장 때나 아니면 또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아직 최고 지도자에 등극하기 전에 그때는 이 두 사람은 어땠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절대 다수 북한 주민들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시크릿이었고요.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 철저하게 베일에 싸지만 아무래도 그들의 거주지가 평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양 시민들은 정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약간 의견이 조금 뭐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뭐 김주애가 빼도 박도 못하는 후계자? 후계자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김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후계자로 벌써부터 역임을 시켜서 딸을 이렇게 주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너무 어리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후계자를 벌써 논할 정도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놓고 봐도 딸이 벌써부터 후계자로 등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어리긴 하죠. 네, 너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경험으로 본다면 첫째, 둘째, 셋째 있을 때 누구한테 주고 싶어 할까요? 과연 이 세습이 이어질까? 네, 저는 안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남이 김정철이 살아있을 때인데요. 제가 북에 있을 때 2005년도라고 기억을 해요. 예. 그때 전국 당 간부인데 선전 부분 일꾼 대회라고 해서 당 노동당 내에서 선전 부분을 맡은 간부들을 평양에 불러서 대회를 양성했어요. 이때 대회 참가자들한테 중앙당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총사 다시 말해서 김정일의 직무실이라고 해서 사무실이 있는 조직부 총사를 구경을 시킨 거예요. 네. 그때 제 아는 지인도 그 대회에 참가했다가 왔는데 술을 한 잔 먹고 야 재미난 이야기 해줄까라고 하는데 뭐냐 했더니 복도에
구호가 걸려 있더래요. 오. 슬로건이 네. 김정철 동지의 사업 작품을 따라 배우자. 아, 그때는 김정철이었군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탈북하는 시점이 2008년이거든요. 2007년, 2008년인데 2007년도 어떤 흉한 소문이 돌았냐면 김정남이가 나는 왜 아니냐 라고 해서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행악질을 했다. 뭐 이런 소문까지 돌지. 그러니까 북한의 후계 구도도 결코 이게 뭔가 그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그다음에 보세요. 후계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엘리 크랩톤인지 뭔지 하는 그 유명한 네, 영국 예, 가수. 예, 공연을 보러 갔었죠, 다녀요. 김정철이. 이건 다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남이 이미 전에 해외 나가 있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위험 인물은 없어진 현재 김정은 정권이라고 하죠. 네. 뭐 그 다음은 좀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아직은 좀 네. 빠르다. 그러면 왜 나타났을까요? 종종 그렇게 나타났대요. 그 주애라는 애가. 이전에도? 네, 이전에도 뭐 회의 어허. 장소에도 따라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제일구 입보한답니다. 네, 이 둘째 딸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뭐 그 둘째 유전자는 김정은 위원장도 둘째 유전자잖아요. 네, 근데 이 딸이 제일 뭐 이렇게 똑똑하고 뭐 이러나 봐요. 그래서 입보해서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국제사회에다가 내비치는 그림을 좀 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난 딸까지 데리고 나오는 배포 유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그만큼 내가 이제 핵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 자, 김주애 양이 등장하고 구글 트렌드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기간 동안 북한과 관련한 전 세계 검색어 1위 김정은 딸이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위가 뭐였을까요? 아니요. 북한 김정은 딸. 아, 2위가? 2위가 그 정도로 김주애 양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았다. 네, 이제 네. 이런 뜻인데 이제 김주애 양이 처음 나왔을 때 패딩을 입고 왔었잖아요. 그렇죠. 하얀 패딩. 예, 그거가 영향을 미친 건지 노동신문에서 형형색색의 이런 패딩을 착용하고 평양 거리를 걷는 여성들 사진을 실었다라고 하는데 옷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민정은 화두였잖아요. 이설주가 등장함과 동시에 그 존재감보다 그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가 핸드백, 들었던 핸드백 예. 이게 급진적으로 머리 많이 모양이라든가 그렇죠. 예. 헤어스타일까지 이게 북한 중에 보급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똑같죠. 김주애가 그렇게 입었다 하면은 그 또래 학생들은 또 입고 싶어 할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1월 달에 김정은이 직접 애들한테 선물이라고 해서 패딩을 선물했어요. 네. 김주애가 등장을 한 다음에 그 선물을 줬는지 선물을 준 다음에 김주애가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패딩을 줬어요. 아. 네. 김주애 양이 등장하기 전에 9월에 네. 이제 구구절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 네. 거기에 어떤 여자 아이가 나왔는데 그 여자 아이가 바로 김주애. 김주애다. 그때 화면 보셨을 텐데 네.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장소에서 그 자제분, 솔직히 말해서 그 로얄 패밀리의 계열의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가게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소거했을 때,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로얄 패밀리라고 해서 나타난 사람이 무지 많았죠. 그런데 진짜 김주애 양이 등장했고 그리고 나서 그 무대, 경축 무대에 나왔던 여자 아이 그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국외에서는 이자처럼 그렇게 자꾸 논란이 되면은 그들도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유추되는 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뭐 껄끄럼하겠죠. 그래서 이제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동명이인들이 좀 난처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어떨까요? 이제 김주애가 정말 명실공히 후계자로 등급이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아, 그러니까 제 사촌 동생도 있었는데 그 김정숙이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초등학교 올라갈 임박에 네. 이름 바꾸라고 당 간부가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바로 김정숙이를 뭐 항일의 여성 영웅이네 뭐네 이렇게 쫙 해서 이게 추대하기 시작한 시점인 거죠. 이제 백두혈통 이 사람들을 조금 좀
겪어보신 그런 일이 있으시다고요? 예, 있죠. 일단 뭐 저도 뭐 그때는 뭐 20대에 정말 총각 때인데 대학을 졸업할까 말까 할 임박이라서 뭐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뭐 북송교포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뭐 일본에서 좀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고 예, 예. 해서 뭐 옷도 잘 입고 해서 평양에서 많이 활보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으로 본 게 김정남이었단 말이죠. 오. 네, 고려 호텔에 가서 놀거든요. 뭐 거기 가면 뭐 사우나도 있고 그렇죠. 수영장도 지하에 있고 있죠. 예, 예, 예. 당구장도 있고 하잖아요. 뭐 고려 호텔 직원들하고 당구도 치고 이러면서 놀아요. 음.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죠, 당연히. 근데 호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제분 오셨다, 자제분 오셨다. 그래서 보니까 김정남인 거죠. 그런 사건도 있었대요. 거기 보면 고려 호텔 직원이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 모르고. 흑심을 가지고 아. 로얄 패밀리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야, 뭔가 간이 북한에서 많이 부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가서 말을 걸었대요. 어. 말을 걸고 말을 받아주고 몇 마디 했나 봐요. 네. 네, 그다음 하고 김정남이가 피했다나 봐요. 근데 그 후에 보위원들이 와서 그렇죠. 바로 잡아서 그냥 끌려가서 좀 끌려가고 맞았겠는데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김설성이라고 딸이 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 빙상관이라고 평양에 아이스 빙상관, 예, 네. 예, 예. 거기에 갔는데 그 빙상관 옆이 뭐냐 창광원이라고 해서 또 대중 목욕탕 네, 있잖아요. 네. 사우나가. 그래서 그날은 친구랑 같이 만나서 사우나를 하기로 약속을 해서 빙상관 앞에서 빨리 내려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선글라스 이따만한 큰 거를 끼고 어떤 아가씨가 네. 앞에서 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가 뭐 일본에 있을 때 또 맡았던 향수, 이게 샤넬인 거예요. 그게. 오호. 네. 이게 누군가 해서 싹 돌아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벤츠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아, 무번호 벤츠. 무번호 벤츠. 네. 차량 번호판이 없어요. 없다. 아. 네. 우리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야, 너 봤어? 그래서 누구 하니까 김설성 그래서 김주애나 아니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자식을 자기처럼 혹시 또 외국에 좀 보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외국에 보내고 싶었겠죠. 근데 이거 이번에 실수인지 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내비쳤기 때문에 다 외국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뭐 취재진들이 엄청 따라다니지 않을까. 그렇죠. 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아마 앞으로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 이제 체계적으로 얘도 일반 중학교에 놓고 예, 똑같은 그런 생활을 시켜야지 아마도 김정은이 워낙에 김일성이를 코스프레하기 때문에 뭐 한 명을 이제 후계로 세운다고 하면 저거 지금 뭐 후계 구도에 들어간 거 아니야? 요런 느낌이 드는 일종의 징후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한 1, 2년 만에 기념궁전이라는 걸 태양궁전을 바꿨지만 거기다 시체를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정적인 사람들만 먼저 시켰어요. 했을 때 우리가 그 당시가 고난의 행군 때란 그렇죠. 말이죠. 네. 제일 힘들 때라 북송교포들한테 노동당이 야, 너네 힘든데 군량미 지원을 좀 해라. 그래서 너네도 좀 이게 정치적인 그런 뭔가 배려를 받아라. 뭐 그래가지고 일단 지원을 했어요. 했더니 김정일이 감사장을 내려보내서 전국에 거주하고 군량미 지원한 북송교포 출신들을 평양 견학을 시켜라. 그래서 초기에 그 기념궁전에 간 적이 있어요. 뭔가 보상을 해줬다.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감상록에 글을 써야 돼요. 네. 근데 수행을 했던 당간부가 대표로 누가 쓰냐 해서 뭐 그때 뭐 뭔가 작가 노름도 하고 있었으니까 저보고 쓰라고 하는데 후계자 문제를 거론을 하라는 거예요. 김정일한테. 그걸 안 썼어요. 저는 그때 무서워가지고. 네. 근데 후에 그거를 또 다른 당간부한테 물어봤더니 그때가 고영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라. 그러니까 나름 고영희는 그런 술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주민들한테 그걸 인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식을 올려세우려고 막 그런 북한에도 그런 알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오늘은요 김주애의 등장으로 김주애가 어떤 애일까, 어떤 아이일까와 또 북한 주민들은 또 어떻게 이 김주애를 바라볼까 비롯해서 북한에선 또 후계라는 게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김 작가님이 김설성과 조우했던 이야기까지 좀 두루두루 좀 담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뭐 재미없었어도요 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남북의 썰 또 2주 뒤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